출발 새 아침.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비난할 때 경멸적이고 적대적인 의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면 모욕, 유머를 곁들여 살짝 돌려 간접적으로 표현하면 풍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국의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 속 주인공으로 표현하며 속옷바람으로 등장시켜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것은 풍자일까요? 아니면 모욕일까요? 하지만 풍자든 모욕이든 그러한 표현을 대한민국 제1야당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작 발표회까지 열어 자축하고 당대표가 이를 격려하는 것은 지나치고 부적절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품격 있고 위트 있는 제1야당이 그립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벗. 네, 노영의 출발 새 아침의 안방마님 터줏대감 이종훈의 시사벗 시간입니다. 이종훈 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제안한 10% 의원 정수 확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기류가 좀 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처음 제안을 이제 했는데요. 네네. 어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동조하고 나섰습니다. 예, 선거법 개정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60석 늘리는 것을 권고했었다. 네. 실제로 뭐 정개특위 자문위에서 이렇게 권고한 적이 있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의원수 늘어나는 것에 대해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도 30석 정도 늘리고 정치권이 나서서 설득을 해야 한다. 국민들 설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이 평화당도 동의한다. 이렇게 또 찬성하고 나섰고요. 네. 대한신당의 박지원 의원도 30명 증원은 지역균형 발전, 인구와 면적을 대변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반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한 상태입니다. But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의 본심은 뭘까요? 심상정 대표의 이 회심의 카드가 담고 있는 의미, 제가 보기엔 의원 정수 확대하고 공수처법하고 이 맞바꾸자, 네. 빅딜하자 이런 뜻으로 좀 읽힙니다. 네. 실제로 물밑 접촉도 꽤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그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금 뭐 이 공수처법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에 부의할지 말지 지금 최대 관심사인데, 예, 부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늘 아침 9시가 지금 기한이다 이렇게 또 어제 이야기하기도 했죠. 네, 부의는 한다 그러고 이제 표결까지는 본회의는 아직 안 여니까 표결까지는 안 연다는 건데. 상정까지는 뭐 이제 그렇죠. 시간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좀 더 구체적으로 소수 야당들하고 여당 간에 뭔가 이 좀 접촉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근데 됩니다. 결국 의원 정수를 10% 늘리게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다. 네, 그렇게 지금 보는 거죠? 예. 각 당에서는 지역구도 살리고. 맞습니다. 네.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조차도 더 좋아하겠죠, 속으로. 내심은 네. 예, 이걸 바랄지도 모른다. 민주당도 이런 거죠. 좋아하겠죠. 그런 거죠. 네, 여기서 네. 사실은 제일 안타까운 거는 국민 아니겠습니까? 맨날 세비만 우리가 또 세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일 좀 하는 국회 정말 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10명 아니라 20명, 30명, 100명도 뽑아줄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이슈는 뭡니까? 검찰개혁위원회가 정보 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라라고 권고해서 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어제 제6차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핵심 내용을 보면 수사정보정책관과 수사정보 1, 2 담당관 같은 대검찰청 내 정보수집 부서를 폐지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고요. 지금 반부패 수사 기능을 남겨둔 곳이 지금 3곳 지검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도 정보수집 기능을 폐지하라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동향 파악 목적의 정보 보고도 금지하는 그런 제안이 또 담겨 있고요. 네. 그런데 대검찰청은 이미 문무일 전 검찰총장 당시에 정보부서를 많이 축소를 시켰거든요. 네. 또 정보 수집 대상도 수사에 한정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폐지하면
범죄 행위에 대한 사전 파악이 힘들어질 거다. 이런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이 경우 경찰이 정보를 독점할 거다. 이런 우려도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가정보원도 국내 파트, 그러니까 국내 정보 업무 지금 폐지했죠. 또 군 기무사도 좀 해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검찰청의 정보 수집 기능까지 폐지하라고 하면 남는 거는 이제 사실은 경찰 정보 라인만 남는 거죠. 예, 그래서 뭐 경찰 국가화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이 경찰 정보에만 의존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이 이른바 크로스 체크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군 이런 곳에서 국민을 그동안 알게 모르게 계속 사찰해 왔었잖아요. 이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옳지 않은데 우리 국민들이 하도 이걸 옛날부터 당연한 걸 받아들였던 부분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러니까 민간인 불법 사찰하고 그러니까 이 수사와 관련한 그 정상적인 그런 그렇죠. 수집 범죄 활동하고 정보 수집 이거는 좀 다르게. 차원이 다른 거죠. 근데 다른데 원칙은 다른데 현실은 또 좀 안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그걸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핵심인데 네. 아예 뭐 폐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정권별로 뜨거운 감자 같아요. 그렇죠. 모든 정권별로 이런 게 다 있었다고 하긴 하는데요. 네, 저는 뭐 정권 안 잡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신중하게 뭐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슈가 뭡니까? 타다 이재용 대표가 기소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지난 2월에 서울 개인택시조합 측이 이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죠. 네. 예, 어제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가 이 대표와 소카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 소카와 VCNC 법인을 각각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겁니다. 네. 면허 없이 여객 자동차 운사업을 하고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은 유상 여객 운송을 했다. 이런 혐의입니다. 이재용 대표는 불구속 기소 후에 좀 살짝 항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저 자신 SNS에. 할 말은 많지만 좀 참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대통령은 법으로 금지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제도로 전환하고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우리 인공지능 AI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시키겠다고 오늘 얘기했다. 네. 어제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을 살짝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빗대서 좀 부당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현대자동차는요 불과 며칠 뒤죠. 11월 4일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무료 승차 공유 서비스 봇라이드를 개시합니다. 현대자동차와 이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차 관련한 서비스 관련해서 미국에 지금 뭐 2조 정도 투자한다 그러죠. 네. 국내에서는 이게 좀 이제 무산이 됐습니다. 구글은 이미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행 중이고 우버는 4년 뒤에 하늘을 나는 택시 서비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아마 지금 현행 체제에서는 불가능할 거다라는 것이 우리 업계의 일반적인 진단입니다. 그렇군요. 뭐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넘어야 될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이 조금 정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와 함께 하실 분입니다. 정치 10단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니, 못 맞추시는 게 없어요. 좀 못 맞추는 것도 있어야지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 못 맞췄습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좀 빨리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요. 어제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해서 이거 조롱 아니냐. 그리고 또 수갑을 찬 조국 전 장관을 막 정말 비웃는 그런 게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리 애니메이션이고 풍자극이라고 하지만은 일국의 국가 원수를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지도가 안 오르고 역풍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으로서 그런 걸 만든 것도 좀 뜨악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엄청나게 격려를 하시더라고요. 지지도가 안 오르는 것. 그 이유를 거기서 볼 수 있잖아요. 네. 과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 때 네. 환생경제라는 그런 그렇죠. 풍자 연극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역풍을 맞았습니까? 그러한 일을 하면은 국민들이 화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오히려 한국당의 그 행태를 조롱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무리 험한 정치라도 최소한 금도는 지켜야 된다. 그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구나. 거기에 황교안 대표까지 인형을 들고 나와서 함께하는 것. 그거 진짜 개그 아니에요? 코미디고? 네, 개그 코미디 나오셨는데 사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한국당에서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본인 당의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 주겠다라는 얘기 한번 한 거 있고 또 조국 전 장관 낙마에 관련돼 있던 의원들에게 표창장 준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또 애니메이션 관련해서 칭찬해 준 게 있는데 이것들이 전부 다 각자 나름대로 당에서의 입지를 조금 부각시키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입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할 일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정치인들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수를 하지 마라. 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패스트트랙 아니 그게 불법인데 네네. 불법한 사람들한테 그게 표창장 주고 또 뭐 농협 상품권 50만 원 상품으로 주면서 나중에는 궁색하니까 보좌관들하고 밥 먹으라고 줬다. 네.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해오던 것이라 그러던데 다른 당도 그런 걸 해왔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 민주당에서 네. 그 소위 박남매로 유명한 박영선 네, 의원과 네. 제가 네. 또 우리 박범계, 이춘석, 전해철 등 항상 그 팀워크로 많이 낭만을 시켜봤지만은 네네. 그런 짓을 어떻게 해요? 그게 우리가 무슨 독립운동 해가지고 돌아온 개선 장군입니까? 네.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고. 김구 선생이 뭐 상해에서 들어오신 거예요? 네.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니 원내대표가 칭찬하고 잘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자. 그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소위 조금 잘 되니까 오만하니까 그러한 일을 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얘기적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세요. 오늘 공수처 등 사법 개혁안을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이걸 부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야가 극심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희상 의장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부의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했고 또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부의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의원은 자동 부의 자체가 불법이다. 말이 안 된다 이러는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찬성하는 게 뭐 있어요? 찬성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발목만 잡고 네. 광화문으로 나가고 국회는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려서 왜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조국 장관이 물러갔는데 네. 지지도가 문재인 대통령이 올라가요.
한국당이 올라가야지. 네.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이 아까 이제 자유한국당이 찬성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대립구도로 가는 거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합의된 대로 네. 패스트트랙이 상정됐으니까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서 조정안을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키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안 지킨 게 한국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은 법대로 네. 패스트트랙을 상정해서 부의했기 때문에 상정해서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원래 법사위 엄청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12년 동안 하셨나요? 그렇죠. 네. 12년 동안 했어요. 법사위 최장수 의원이신데 그 자유한국당 문제 하나만 좀 더 연결해 볼게요. 자유한국당이 법사위에서 5.18 진상규명 관련법을 통과시켜 놓고도 정책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5.18 진상규명 예산안을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지금 현재 황교안 자유한국당에서는 5.18을 박근혜 탄핵을 태블릿 PC를 부인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네. 역사의식과 시대정신을 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다시 도로 네. 박근혜 당이 되겠다고 하는 저 황교안 대표의 저런 일이 네. 어떻게 5.18 특별법 개정안이 우리 최경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가 네. 다시 한국당의 백성주 의원이 발의해서 법사위에서 통과됐고 네. 아마 본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될 겁니다. 그러면 진상조사위원을 합당한 인물을 추천해서 진상조사를 해야지 네. 그 예산부터 삭감해버리겠다. 진상규명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한국당에서 왜 진상조사를 이렇게 하기 싫어할까요? 그건 아마 원죄가 있겠죠. 원죄요? 예. 무슨 원죄요? 5.18 주동자들의 후예들 아니에요. 5.18 주동자들의 후예다, 한국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두환, 네. 노태우.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국정감사에서 제가 밝혀냈습니다마는 네. 당시 보안사에서 제작된 13개의 사진첩이 있어요. 사진첩. 지금 현재, 네. 지금 현재 제보 받은 바에 의하면은 네. 비디오 테이프도 군이 보관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 사진첩 최소한 13개는 국방부 장관이 인정을 했어요. 네네. 비디오 테이프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을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넘겨서 공개하자. 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추궁을 해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사진첩을 공개해라. 네. 그렇게 요구해서 국방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진첩이나 네. 만약에 비디오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공개를 하면은 그 참혹한 것을 우리 5천만 국민이 알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산 사건만 하더라도 네네. 제가 들으니까 지금 해양경찰청 경비정 수리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포에 정비창을 확정했는데 그걸 뭐 중소조선이 어려우니까 거기에다 하청을 줘서 하자 하고 삭감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는데 네. 과연 그게 해경 정비창이나 해군 함정은 특수한 군사 비밀과 해경 비밀 여러 가지가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산에도 해경 다대포 정비창이 있고 네. 목포에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또 삭감하겠다. 이것은 호남 예산을 삭감하겠다 하는 전초전으로 보이는 거예요. 호남 이래서는 예산을 안 되죠. 삭감하는 거다. 예.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도대체 의원님은 어디서 이렇게 제보를 받으십니까?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따님 표창장도 그렇고 제보가 엄청나게 정확한 것 같은데. 전 뭐 그냥 봤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면은 제가 네. 어렵죠. 네. 영업 비밀이시군요. 네. 그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그 바른미래당의 갈등이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문병호 최고위원이 당권파로 분류됐었는데 오히려 이틀 전에 탈당을 선언하면서 손학규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바른미래당의 호남권 의원하고 합쳐지는 전초전입니까? 글쎄요, 뭐 그러한 것은 제가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네네. 저는 그래도 이만큼 성장시킬 손학규 대표 정치권에서 참 훌륭한 인물인데 제가 이런 꼴 보지 말고 빨리 해라. 근데 제가 예측한 대로 험한 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말들을 안 제가 들으시네요. 네.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특히 손학규 대표한테. 아, 예. 그러면 기다리면은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기다려봐야죠. 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할게요.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최장수 총리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낙연 총리 어떻게 보세요? 좋아하세요? 훌륭하죠. 예. 잘하죠. 잘해요? 예. 아주 훌륭하게. 뭘 잘하신다는 계시고. 거예요?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뭐 특별하게 막 뭐 잘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중심주의라? 본래 국무총리라는 게 그런 자리입니다. 네. 대통령의 국정을 내각과 국민들에게 잘 전파해서 네. 조정하고 해나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국무총리의 역할을 대통령 역할로 착각하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나 참 이낙연 총리는 잘 중재를 해서 비교적 잘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 1등으로 지금 점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하면 하겠어요? 우리 정치식단 박지원 의원님도 국무총리는 못 하셨잖아요. 못했습니다. 하고 싶으셨죠? 시켜줄래요? 그런데 저는 네. 내년 4월 목포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포 총선 승리. 소박하십니다. 그동안에 맨날 승리하셨는데. 자, 그런데요. 여권에서는 이낙연 총리에 대해서 역할론을 지금 들고 나오고 있고, 특히 당에 어떤 기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낙연 총리는 계속 대권 주자, 뭐, 이렇게 설문 같은 거 해보면 맨날 1등 나오잖아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어제는 조화롭게 결정할 거라고 하셨는데. 본인도 네. 충분하게 총리를 했기 때문에 당으로 돌아와서 내년 또 총선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정국이 또 대통령으로서 이낙연 총리를 더 지키고 싶을 거예요. 네. 만약 총리를 새로운 분으로 임명한다고 하면은 인사청문회 소용돌이와 네. 국회 인준 여부를 두고 또 한 번 정치 국회에다 불타는 국회에다 기름 끼얹는 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도 나와서 총선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지만은 네. 아마 12월 예산 통과될 때까지는 최소한 개각은 없고 이낙연 총리가 그대로 유임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산 통과할 때까지는 유임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네. 조화롭게 결정할 것이다. 이거죠? 네네. 예, 박스트라다머스 또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대한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요즘 정치판. 하지만 그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꿈과 희망을 찾아주는 정치요정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안티를 붙여주시네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입니다. 요즘 제가 보니까 열일하시더라고요. 늘 열심히 하지만 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니까요. 잘해야 되는데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초선 남자 의원들이 좀 맷집이 약한 거 아닙니까? 이재정 의원은 꿋꿋이 버티고 있는데. 제가 등치가 든든하긴 합니다.
아, 또 이렇게 겸손하게. 자, 이제부터 본격 토크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무엇보다 궁금한 게요. 민주당의 당내 분위기인데요. 사실은 이해찬 대표 책임론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뭘 잘못했는가, 이해찬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듣는가부터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예, 이 방송 청취하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텐데요. 전 네. 이것 한 번은 교정하고 싶었는데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것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 의원님하고 이렇게 이제 배틀을 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저희 지지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찬 대표가 조국 대전 국면에서 네네, 네. 사실상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장의 의지를 많이 투영하지 못했고 민주당을 정말 파이팅 있는 정도로 리드하지 못했다라는 걸 다이나믹 부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지지자의 아마 다수일 겁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초선 의원님 몇 분이 일성으로 뭐 이제 당이 활기가 없고 등등의 의미를 얘기할 때는 그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거든요. 아, 그래요? 무슨 근데 의미예요? 이게 청취자들의 의중은 아마 본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경향에서 들으실 텐데 그 당내에서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두 결이 있는데요. 한 분들은 조국 블랙홀로 당을 이끌어간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또 한 부분은 우리 지지자들 층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더 파이팅 있게 야당을 압도하는 정도의 이 정도 네, 지지율을, 네. 그래도 절반 이상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으면 압도하는 정도의 싸움은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지지자분들일 거예요. 네. 근데 소위 언론인들, 이제 정치권을 출입하는 언론인들이나 지금 당내에서 소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몇몇 분들이 하시는 네, 네, 얘기는 네. 그래도 이제 집권당으로서 검찰 개혁 이외의 이슈를 공론화시키지 못한 책임은 지도부에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또 일부가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네. 그 결을 겹쳐서 이해하면 지지자분들도 이분들의 말씀을 또 그렇게도 이해하면 그렇게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 지도부 체제에서 대변인이지만 뭐 지도부 축에 낀다라고 한다면 책임져야 되는 입장인가요? 누구 못지않게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그분의 장점을 역설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입장에서 뭐 이철희 의원님이나 표창원 의원님처럼 어쨌든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가진 성과, 국민으로 받은 평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앞에 쭉 늘어놓으면서 내가 고갈된 에너지들을 또 떠올리면 같이 좀 무기력해지는 이런 국면인 건 맞아요. 다만 당을 향해서 이제 쇄신을 요구할 만큼 일상적인 예전의 경우와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게 이제 언론이 주목하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런 문제 제기를 사실은 당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몬미라 그러면서 조국 장관을 지키지 못한 그 책임론이 결국은 뭐 대표에게 있는 거다. 뭐 민주당 내 일각의 뭐 지도부에게 있는 거다. 그런데 그 부분은 네.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당원들이? 조국 장관을 왜 지키지 못했냐라는 네. 문제 제기는 당내에서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네. 지지자적 측면에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당의 문제 제기이고요. 교묘하고 참 이제 그러니까 섬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게 언론이 말하는 뭐 그런 추상적인 단어들을 당이 좀 더 싸워주길 바라는 사람 눈에서도 그 단어가 그렇게 해석이 되고요. 네. 당이 너무 싸웠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도 그 단어가 그대로 해석이 돼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가 되게 어렵네요. 지금 예, 가치중립적인 단어가 활용이 되는데요. 당 내에서는 되려 너무 조국 대전에 매몰됐었다라는 지점을 지적을 하고 계시는 몇몇 분들이 그럼 계십니다. 당에서는 조국 장관을 일찌감치 버렸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이제 싸움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전선인 건 아니고요. 네. 어떤 국면에서든 각각이 생각하는 정치적 네. 판단이 있잖아요. 그런 국면에서 조금 더 일찍 전략적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은가. 중도층이 이탈하기 전에 어떤 판단을 했어야 됐는데 너무 지지층만 의식한 당 지도부의 이런 전략 자체가 사실 조금 이번 국면을 잘못 오게한 게 지지층을 결국은 이탈시키기도 하고 중도층을 이탈시키기 했던 그런 결론으로 이끈 게 아닌가라는 게 당의 일부의 목소리인 거고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언론들이 조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여의도를 출입하는 언론들이 그런데, 근데 외부에서는 네.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그게 대통령 마음 아니에요? 뭐 지도부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래도 나 싫어 이러면 안 하는 거잖아요. 아마 이철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청와대에 숨어서라는 게 어떤 분들이 지지자분들은
대통령만 싸우고 지도부는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철희 의원님의 아마 의중을 잘못 읽으신 것 같고 대통령의 전략과 선택이 있더라도 당은 다르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도 이런 취지로 끝까지, 이철희 끝까지 뭔가 의원님은 했어야 된다.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철희 의원님은 그 국면에서 여당이 해야 될 마땅한 역할을 누구보다 열심히 하셨던 분이지만 네네네. 최소한 당은 여러 국면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셨고요. 그런 부분들은 뭐 이철희 의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쇄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다음에 책임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네. 특정 국면에서의 그러니까 종합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조금은 당 내부의 실질보다는 외부에서 조금 과장하는 측면이 지금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 솔직하게 이왕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러다 몰매 맞을 수도 있는데 네. 민주당 내부가 두 개의 파로 갈려져 있다. 뭐 친문이라고 불리는 뭐 이런 쪽하고 또 뭐 아닌 쪽하고 있다. 그래서 그 조국 이슈 관련해서도 사실은 서초동에서 이제 뒤늦게 서초동에서 모인 분들하고 여의도로 옮겨간 분들하고가 원래 좀 다른 부류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정확히 예. 뭐예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이제 그런 프리즘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트라우마 같은 상처의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데요. 아.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강력한 여당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요. 초반부터 시작해서 지지율이 사실상 난공불락의 지지율을 보여주던 여당의 지도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그 어떤 욕심이 따로 있는 정치인을 할지라도 다들 친문하고 싶어합니다. 다들 친문하고 싶어 친문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다만 어떤 이제 전국에서 어떤 전략에 맞추어서 조금씩 의사를 달리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지금 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오히려 언론에서 너무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조금 비판적 시각을 때로는 보여가면서 각자 역할을 해야지 하는 부분을 지적하면 몰라도 지금은 되려 힘 있는 대통령의 어떤 정책에 동의하는 정치인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예전에 20대 선거 직전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그때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조차도 선거 직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민주당의 여러 전신들이 처음으로 같은 당명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 앞으로 바꿀 일 없잖아요. 최소 몇 달 안에. 그렇죠. 예, 그 상징적인 부분만 보더라도 이쯤 되면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균열을 줘야 되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외부의 기대가 네. 만들어낸 조금은 좀 과장된 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내부 총질을 겨냥한 그런 거다. 총질이라기보다는 이제 건강한 목소리인데 그것에 조금 더 과장을 하는 거죠. 저만 하더라도 지난 주말에 제가 대변인이라서 이런저런 전화를 받기도 하지만 그 전화의 절반이 뭐냐면요. 초선 의원이신데 다른 목소리 한번 내보시죠. 예요. 그 전화를 저만 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면 당을 위해서 건전한 비판해야죠. 의총장에서 말씀 못 하시죠. 그래서 아니요. 의총장에서 한 번도 발언해 본 적은 없지만 건강한 목소리라면 해야죠. 이 정도 얘기가 네. 주말을 지나면 의원들이 심중에는 있으나 의총장에는 발언하지 못한다로 기사화돼 있는 근데 거죠. 이해가 안 가네요. 공천 받아야 되는 힘없는 초선한테 왜 그런 걸 요구하죠? 힘이 있는 사람도 다 놔두고. 또 이제 그 시선을 건강하게 바라본다면 그래도 정치에 발디딘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의 새로운 시각으로 봐라. 새로운 시각으로 좀 목소리를 내달라는 또 언론계의 진짜 주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긍정적 정치 요정 맞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철희 의원이 총선 불출마 선언하면서 청와대 들어간다는 얘기가 사실은 계속 돌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친문들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친문. 우선 어디까지가 친문인지 이재정 의원님 모르지만 친문이십니까? 본인은? 친문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네네. 대통령이 내세우는 가치와 정책이라든지 또 어쩔 수 없이 전략적 수정을 하는 타협의 지점들도 이해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친문일 수 있죠. 함께 가치를 같이 하는 그룹 이외의 사람을 전 당에서는 지금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전략통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이제 밖에서 코멘트를 하는데 능했던 분이고 대중적 지지를 많이 그렇죠. 받았던 분이라 그렇죠. 어떤 방식으로든 본인의 역할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불출마 선언 이전에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두 번 하셨던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네. 어떤 특정 현상으로 상징적으로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고 다만 표창원 의원님 같은 경우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활동 정치 등으로 인해서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의원님인데 좀 아쉬워요. 정말 정치를
하시기에 맑은 영혼이야 이런 얘기하면 정치를 폄하하는 것 같지만 아직 본인이 지키고 싶은 본인의 공간들이 있으시긴 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사실은 들어가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해버렸네. 죄송하고요. 자,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몇 개 한번 여쭤볼게요. 우선 그 자유한국당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킨 위원들에게 표창장 주는 거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표현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하고 이런 일련의 행동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표창장은 정말 아연실색이죠. 사실상 당대표 포상이라는 건 실질적으로 공천 직전에는 공천장이나 진배 없어요. 가산점이 붙거든요. 1급 포상이에요. 그런 포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의 포상을 한다? 당의 존립 기반에 대해서 사실상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비난하던 그 연극, 그 연극하고 비추어서 많이 보도가 되는데요. 물론 표현의 자유고 패러디든 어느 정도까지는 다 허용이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왜 제1야당이 지금 시점에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판단해 보건데 지금도 부적절했고 그때도 부적절했다는 거죠. 계속해서 부적절하다. 예. 그냥 만화가가 그렸다든지 그러니까 일반 네티즌들이 한 것이라면은 그와 같은 방식의 비난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광장 정치를 나섰던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예. 그 타이밍에 지금 광장에 있어야 하는가. 정당도 광장에 나갈 수 있지만 그 상황에 적절한 국민적 요구를 제도권 안에 넣어야 되는 책임을 방기한 채 하는 방식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민주당은 그런 표창장 같은 거 안 만듭니까? 제가 안 그래도 어제 당대표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도 표창장 했다가 마무리까지도 못했는데요. 네, 사실상 스스로의 정치적 책임을 지고 하는 사람들에게 포상이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남발될 이유가 없습니다. 네, 국민으로부터 그렇군요. 평가받는 그 자체가 포상인데 실질적인 당대표 포상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의미의 당을 위한 희생? 국민을 위한 희생이 있었을 때 가능한 건데 정치적 공방 가운데 있었던 역할에 포상을 준다?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 하나 할게요. 계엄령 문건이 지금 계속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군 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오늘 10시 반에 기자회견을 또 연다고 하고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여가 있었냐 없었냐, 검찰이 이걸 덮었냐 안 덮었냐 이게 지금 쟁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상 황교안 대표에 대한 불기소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죠. 황교안 대표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4번 정도 만났을 가능성이 있고 4번이나요? 4번 정도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현천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못한다고 참고인 중지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현천은 안 잡는 건지 못 잡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든요. 사실상 국내로 한민구와 김관진 사회에서 약간 이간질을 하는 듯한 한민구의 책임이다, 국방장관의 책임이다라는 식의 메시지까지 던져주는 분인데 저는 이 국면에서 검찰이 분명히 관련된 문건을 가지고 있고 문건을 신뢰하면서 어느 정도 수사를 했던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수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검찰이 지금이라도 수사를 제기한다면 이것은 수사를 무마한다는 그런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화요일에 시원하고 아주 야무진 정치 요정의 해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8시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